두 사람은 다시 한번 테이블 사이에 두고 앉아 서로의 가슴에 있는 것을 서로에게 말했다. 오랜 시간 말이 되지 못한 채 영혼의 깊은 장소에 방치되어 온 것들을 그들은 마음의 뚜껑을 들어 올리고 기억의 문을 열어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고 상대의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에리는 말했다. 결국 나는 유주를 버리고 와버린 거야. 어떻게든 그 애한테서 도망치고 싶었어. 그 애한테 달라붙은 것으로부터. 그게 뭐든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싶었어. 그래서 도회에 빠져들어 에드바르트와 결혼해서 핀란드까지 온 거야.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 딱히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유주의 뒤를 봐주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도 없지 않았어. 난 그 애를 누구보다 좋아했고 오랜 세월 나의 분신처럼 여겼어. 그래서 어떻게든 떠받쳐 주고 싶었지. 그런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지쳐버렸어. 그 애를 돌보느라 정말로 기진맥진해버렸어. 아무리 애써도 그 애가 하루가 다르게 현실에서 벗어나는 걸 막을 수 없었고 내게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었어. 만일 그대로 나고야에 머물렀더라면 나까지 이상해버렸을지도 몰라. 그냥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겠지? 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뿐이야. 변명하고는 달라. 에리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내가 그 애를 버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 유주는 혼자서 하마마스로 가서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어. 그 애 정말로 목이 가녀리고 아름다웠잖아. 기억해? 예쁜 새처럼 조금만 힘을 주어도 금방 부러져 버릴 것 같은 목이었어. 내가 일본에 있었더라면 그런 참혹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나는 절대로 그 애를 낯선 땅에 홀로 내보내지 않았을 테니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때 일어나지 않았어도 또 언제 어딘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을지 몰라. 너는 유주의 보호자가 아니야.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잖아. 내게는 내 인생이 있어. 할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어. 에레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어. 수도 없이. 그렇지만 그건 아무런 구원도 안 돼. 내가 어떤 지점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주에게 멀어졌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 애가 결과적으로 구원받았다든지 못했다든지 하는 문제와는 달라. 나 자신의 마음 자세이기도 해. 게다가 나는 그 과정에서 너까지 잃어버렸어. 유주가 끌어안은 문제를 우선시하다가 죄도 없이 다자키 스크류를 잘라버릴 수밖에 없었어. 나 편리하자고 너한테 깊은 상처를 입히고 만 거야. 너를 그렇게 좋아했으면서도. 스크류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 그것만은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 내가 너를 자른 것은 유주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건 표면적인 구실에 지나지 않아. 내가 그런 건 결국 겁이 나서였어. 나 스스로 여자로서 자신이 없었어. 너를 아무리 좋아해도 너는 나 같은 건 상대도 해주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 마음엔 유주에게 가 있으리라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그런 식으로 사정없이 잘라버린 거야. 다시 말해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잘라버리기 위한 것이기도 했어. 만약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자신감과 용기가 있었고 쓸데없는 자존심만 없었더라면 설령 어떤 사정이 있었다 해도 너를 그런 식으로 냉혹하게 잘라버리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지만 그때의 나의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 같아.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말았어. 진심으로 사죄할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좀 더 빨리 너한테 잘못을 빌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아무래도 안 됐어. 나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에 두지 마. 난 그럭저럭 가장 위험했던 시기를 이겨냈어. 밤바다를 혼자 헤엄쳐 건널 수 있었어. 우리는 제각기 있는 힘을 다해 각자 인생을 살아왔어. 그리고 긴 안목으로 보면
그때 혹시 잘못 판단을 하고 다른 행동을 선택했다 해도 어느 정도 오차야 있겠지만 우리는 결국 지금과 같은 자리에 이르지 않을까 싶어 그런 느낌이 들어. 에리는 입술을 깨물고 혼자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말했다. 저기 한 가지 가르쳐 줄래? 뭐든지. 가정에서 만일 그때 너를 좋아한다고 큰맘 먹고 고백했다면 나를 연인으로 받아들였을까? 갑자기 내 얼굴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해도 난 아마 믿지 않았을 거야. 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서 연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 도저히 상상도 못했으니까. 넌 다정하고 쿨하고 조용하고 그때부터 자기 삶의 방식을 가졌어. 그리고 잘생기기도 했고. 스크루는 고개를 저었다. 난 정말 재미없는 얼굴이야. 내 얼굴이 마음에 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에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럴지도 몰라. 사실 넌 아주 재미없는 얼굴인데 내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지도 모르지. 그렇지만 적어도 16 어리석은 소녀에게 그때 넌 충분히 잘생겼지. 너 같은 연인이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했어. 나한테는 개성 같은 게 없었어. 살아있는 한 개성은 누구나 있는 거야. 겉으로 잘 드러나는 사람과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야. 에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루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대답은 넌 나를 연인으로 받아줄 거야? 물론이지. 난 너를 정말 좋아했어. 유주에게 이끌린 것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너에게 강하게 이끌렸어. 만일 그때 고백해 주었다면 난 당연히 너와 연인 사이가 되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잘 해 나갔을 거야. 두 사람은 아마도 친밀한 커플이 되어 근사한 성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스크류는 그렇게 생각했다. 스크류와 에리 사이에는 함께할 수 있는 게 많았을 것이다. 언뜻 보기에는 성격이 많이 다르지만 둘 다 각자 자신의 손으로 형태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러나 마음이 잘 맞아 떨어지는 시간이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에리가 추구하는 것과 그가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틈 같은 것이 벌어지는 사태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둘 다 아직 10대였다. 두 사람은 각자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착실하게 성장해 나갔을 테고 그들은 나아가는 길은 이윽고 분기점을 맞이하여 좌우로 갈라졌을 것이다. 아마 다투는 일도 없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결국 스크루는 도쿄에서 철도역을 만들고 에리는 에드바르트와 결혼해서 핀란드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런 체험은 두 사람의 일생에서 결코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 해도 두 사람은 그 후에도 좋은 친구로 남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두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지금은 그 사실에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었다.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거짓말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아. 나와 너는 아마 둘이서 멋진 시간을 보냈을 거야.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정말 애석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에리는 미소 지었다. 어떤 비꼼도 없는 미소였다. 그는 유저가 자주 등장했던 성적인 꿈을 떠올렸다. 거기에는 에리도 등장했다. 두 여자는 언제나 함께였다. 그러나 꿈속에서 사정한 상대는 늘 유주였다. 에리 안에 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에리에게는 말할 수 없다. 아무리 정직하게 가슴을 연다 해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그런 꿈에 대해 생각하면 유주가 그에게 강간당했다 주장한다 해도 그것이 완전히 소설이라고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스크루는 도저히 단언할 수 없었다. 꿈속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니, 강간 사건만 아니다.
그녀가 살해당한 것도 그렇다. 5월에 비 내리는 밤, 자신 속에 뭔가가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하마마스까지 달려가 거기서 그녀는 그녀의 새처럼 가녀리고 아름다운 목을 졸랐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유주의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줄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고 말하는 광경을 눈앞에 떠올렸다. 그는 검게 젖은 레인코트를 입고 묵직한 밤비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스크류, 유주가 말한다.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그것 때문에 하마마스까지 달려왔어. 오래 끌지 않을게. 문 열어줘. 닫힌 문을 향해 그는 계속 말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 그렇지만 미리 연락했다면 넌 처음부터 만나주지 않았을 거야. 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의 체인을 벗긴다. 그의 오른손은 호주머니 속에서 끈을 단단히 잡고 있다. 스크류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야 하는가? 왜 내가 유주의 목을 졸라야만 하는가? 물론 그런 짓을 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